인간의 일이라고 해서 본문 보기 전에 밑으로 잠깐 내려올게요. 글의 종류 설명문이고요. 설명적입니다. 인과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다. 어머! 설명문인데 뭔가 설득하고 있대. 이런 건 반드시 글의 마지막 부분에 당부하듯이 한 단락 정도, 반 단락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로봇 시대에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대에 나타날 일자리는 확실히 감소할 수 있어.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죠. 어머, 이 글도 역시 우리 방금 배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해결 방안이 타당한지, 아니라면 비판적으로 좀 읽어볼 필요도 있고, 특징, 로봇 시대의 현상을 다양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로봇 시대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로봇 시대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 이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문제가 생기겠지? 어떻게 해야 돼? 흐름은 이렇게 갈 거라고. 위로 올라오죠. 로봇이 빨리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야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있죠. 그 재난 상황에서 이런 것들, 뭐 산악 구조 로봇 이런 것들. 나는 그거는 먼저 됐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비 엄청 올 때, 거기 캠핑장 텐트 철수하라고 말 더럽게 안 듣다가 결국에는 소방관 아저씨 건너가지고 로프 타고 건너오더라고. 실수인 척 물에 빠뜨려서 물 좀 먹여서 건져주면 안 되나? 봅시다. 해제. 작은 글씨지만 한번 볼게요. 화면 조금 키워봅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로봇이나 컴퓨터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되었다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 요만큼. 로봇이 단순한 일뿐만이 아니라 전문직까지 대체할 수 있음을 여러 사례를 들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직업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머, 설득적이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설득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네. 개개인이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변화시켜 사회에 적응하시죠. 이러한 것들.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으로 여겼는데 어떤 일 이후에 기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전문 직종의 일들. 이거는 인간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회계사하고 약사는 의외로 완전 상위권이야. AI가 오면 없어질 일들. 21세기 들어 일자리 구조에 근본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근본적인 바람,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8세기 산업혁명이 제1의 기계시대를 열었다면 제1의 기계시대 증기기관의 발명. 디지털과 컴퓨터 기술은 제2의 기계시설을 만들었고 디지털과 컴퓨터 기술 제2의 기계시대. 제1의 기계시대에는 동력을 이용한 기계가 저임금 육체노동을 대체했지만 저임금 육체노동 제1의 기계. 제2의 기계시대는 그동안 인간의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으로 여겼던 업무마저 인공지능이 갖춘 로봇이 담당합니다. 좀 지저분하게 화살표 되어 있지만 그냥 이어서 밑줄만 그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았어. 증기기관 제1기계시대의 저임금 육체노동 대체. 디지털 컴퓨터 기술 제2의 기계시대 지적이고 고유한 작업. 이렇게 색깔 칠하면 조금 나으시려나? 로봇은 여러 방면에서 인간과 경쟁하고 있다.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사실 만약에 경쟁하게 된다면 그 분야는 인간이 쉽지 않을 거예요. 로봇은 각종 퀴즈 대결에서 이미 인간을 이기기도 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기계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은
학습이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 로봇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게 무서운 거지. 스스로 학습해. 사람보다 뛰어난 과업, 수행 능력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운전자 없이 장거리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산업 현장에서 인간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로봇. 맞아.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로봇이라고 이렇게 사람 형태 아니야? 자동차 공장에 이렇게 팔만 달려있는 것도 로봇이에요? 생산성 높이는 로봇, 재난구조, 군사로봇 등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로봇의 종류에 대한 예시, 괄호 열고 열거. 드론은 무인 공중 배달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숨가쁜 변화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편리하고 강력한 신기술이 개발되면 결국 그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해온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길 운명에 처합니다. 일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굶어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문제점이야. 문제점. 일자리를 빼앗길 운명에 처한다. 문제점. 밑에 뭐 있나? 됐고. 오른쪽으로 잠깐 볼게요. 아까 체크한 것처럼 제1기계시대 증기기관 저임금 육체노동, 제2의 기계시대 디지털 컴퓨터 기술 어디가 있냐? 인간 고유의 지적 정신적 작업 이렇게 해당된다라는 거 구별하고 체크만 할 수 있으면 되겠지 않을까? 색깔도 딱 맞췄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길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요게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제점. 밑에 문제 풀 시간 따로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나는 그런데 그 바둑만큼은 이세돌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었어. 예상했었었는데 안 되더라고. 제2의 기계 시대에는 요 색깔이었었죠. 그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지식 기반 업무도 상당 부분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겁니다. 왜? 로봇이 복잡한 계산 업무를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로봇한테 뭐 맡겨? 복잡한 계산. 사람만의 영역이었었던 인지적 판단, 고도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업무마저 로봇이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제 또 다른 색깔 써야 되겠네. 3차 산업이라고 불리던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와 전문성이 높은 영역, 예를 들면 기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전문 직종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언론사에서는 컴퓨터가 기사 써요. 형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문 직종도 예외가 아니래.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기나 기술, 서비스 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예전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옛날에는 재교육만으로도 충분했었으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재교육 소용이 없어. 경쟁 상황과 시장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쟁 상황, 기계와 로봇과 경쟁해야 돼. 시장 조건, 걔네들이 더 우수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LA 타임스겠죠. 15년 3월 30일 새벽 2시 캘리포니아주 인근에서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밑줄, 기사를 보도해서 기사. 누가 써? 기자가 쓰는 거지. 기자. 고도의 정신적,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일이죠. 지진 발생에서 기사 보도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 이거 사람 아니겠는데? 작성자가 사람이 아니라 퀘이크봇이라고 하는 기사 작성 로봇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진, 스포츠 경기 결과 증권 시황처럼 데이터를 활용하는 보도는 점점 로봇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문제는 얘네들이 왜 이랬을까 막 분석하는 생각, 사람들의 판단 능력이 들어가곤 해야 돼. 근데 경기 결과는 야구 누가 안타 치고 몇 이닝 던지고 삼진 몇 개 잡았고 이거는 사실은 고도의 정신적 능력이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 표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기사 작성 로봇은 이미 AP통신 등 유수의 언론기관에서 수많은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이미 기사 작성 로봇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어떻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넘어가기 전에 왼쪽 잠깐만 볼게요. 지식 기반 업무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식 기반 업무 부가가치와 전문성이 높았던 얘네들도 제2의 기계 시대에서는 로봇이 대체할 겁니다. 전문 직종으로 로봇이 대체된 예라고 되어 있으니까 옆이 LA타임스 어쩌고 저쩌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요. 예시. 취재 로봇. 그리고 하나 더 나올 거래요. 의약 부분. 의약품 안심 서비스의 시행으로 의사, 약사의 업무 중 일부 프로그램이 대신합니다. 라는 것들 됐고, 밑에 나와 있는 건 단어 뜻 됐고요. 문제 나와 있고, 오케이, 패스. 다음 페이지. 이미 실험 단계를 넘어 사람 기자와 쓴 기사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벌써 완성도가 높아. 수년에 걸쳐 기자들만 하던 취재와 기사 작성에 사람이 수년 동안 훈련해야 될 걸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인간, 기계 승, 의사와 약사의 업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 예 1번 기자, 2번 의사, 약사, 옆에다가 또 예시. 예시가 두 번째 나왔으니까 이쯤 되면 다양한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했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의사와 약사의 업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문 직종. 2000년대 도입된 의약품 안심 서비스는 과거 의사와 약사가 수행하던 전문적 업무를 훌륭하게 대신하고 있습니다. 투약 정보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약을 처방받거나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약품을 복용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지. 병원 가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뭐 드시는 약 있으세요? 이거 물어보잖아. 약국에서 주면서 뭐 따로 드시는 약 있으세요? 항상 물어보잖아. 먹으면 안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계가 대신해 준다라는 거지. 전문가의 업무를 자동화 프로그램이 대신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밑줄. 전문가의 업무를 자동화 프로그램이 대신하게 됨으로써 어쩌고 저쩌고 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요렇게죠. 과거 의사와 약사가 수행하던 전문적인 업무를 훌륭하게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요렇게 가면 되겠네. 화살표가. 그동안 전문가에게 맡겼었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현상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네 의사 약사 아니라고 기자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돼. 나중에 니들이 할 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변화는 제조업에서 서비스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험 내기 딱 좋은 포인트. 여기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에서 서비스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제조업에서 그 다음에 서비스업으로. 요거 순서 바뀌지 않게 잘 기억해 두실 필요 있겠죠? 농업과 제조업에 이미 서비스업의 일자리마저 로봇에게 내준 노동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까?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 빼앗긴 사람들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질문. 그리고 바로 대답 나와야 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일자리를 빼앗.
농업을 제조업이, 다시 말해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 대체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4차 산업이 인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가? 또 물어보죠. 이 물음에 낙관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글쓴이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까? 아니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우리가 모르는 4차 산업이 인류를 위해 예비되어 있을까? 글쓴이는 아니요. 라고 흥미로운 질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포인트에서 대답하는 거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볼게요. 주변에서 이러한 사례, 사람이 했었던 일인데, 어느 순간 기계로 바뀌어져 있어. 자동 번역해주는 거. 무인 조정 지하철. 꽃 사진 찍으면 꽃에 대한 정보를 찾아 사진 찍어주면 정보 찾아주는 거. 스마트 렌즈 그거 말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디 이렇게 잠깐 경기도 외곽에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무슨 이상한 나무는 처음 보는 나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나무 사진을 찍었더니 그 나물이 뭔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나물이 나오는 식당을 찾아줘. 시끄럽다니까. 퀘이크봇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변호사의 일을 대체하는 로봇 확인하시면 되겠고, 우영우 끝나서 요즘 이제 삶의 재미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이제 또 새로운 편견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편견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화롭고 아름답게. 거대한 물결 속에서 사실 제일 심각하게 타격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미숙련 노동자, 기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노동자들. 단순히 뭐 집 나르고 단순히 포장하고 이런 사람들. 직격탄이지. 산업사회에서는 이들에게 단순 노무나 판매직 같은 제조업,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솔직히 기계가 포장 훨씬 잘하겠지. 훨씬 지금 잘 나르겠죠. 앞으로 미숙련 노동자들이 로봇과 자동화에 밀려 미숙련 노동자 평생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될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저씨 너무 미래를 회색빛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 사람들 직장을 잃어. 그렇다면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기술이 발전하면 해당 일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화두를 던져주는 거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리 체크할까요?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상황, 어떠한 문제 상황, 기술적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개인적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누구한테 무조건 맡기지 마. 니들이 혼자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함께 해보자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면 저렇게 말 쉽게 하네.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면 된다. 말은 쉽지. 하지만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지에 대한 논의는 아닌 것이다. 이 산업에서 10만 명 다 기계로 대처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 분야에서 15만 명 늘릴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잘린 10만 명 중 한 명이면 기뻐할까? 저 자리 갈 수 있을 거란 장담이 있어? 장담이 없지. 내가 전혀 모르는 영역일 수 있는데 내가 그 일만은 진짜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경제학자나 정책기획자에게나 중요하지.
개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야. 자동화 막을 수 없어. 그 속에서 내 일자리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지.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봐야 돼.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 생산성을 높여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늘어나 역소득세나 기본소득의 도입, 사회복지와 같은 재분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은 덜 하면서 소비와 여가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게 로봇 문제를 낙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야. 이런 사람도 있지. 기술 개발되면 이렇게 좋아진다고. 이거는 글쓴이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일자리 없이 안락함을 누리는 삶이 과연 더 행복할지는 의문이다. 행복할 것 같은데. 노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등 사람의 정신건강에 갖는 의미가 대단하다. 밑줄. 노동의 가치. 노동은 필요해. 솔직히 사람 일해야 돼. 그래야 자존감도 높아지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도 있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 근데 노동 안 하고 놀고 먹게만 해준다? 안 돼. 라고 글쓴이는 생각하는 거지.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금전적 수단만으로 미래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 접근 방식이다. 기본소득과 같은 금전적 수단만 쓴다라는 건 요거 부족하다라고 글쓴이는 생각하고 있다고. 사회 구성원에게 밑줄 긋고 빨간색으로 밑줄 긋죠.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니까. 사회 구성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로봇 시대의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기계가 일할 테니까 쉬세요. 부족하지 않게 드릴게. 안 돼. 일자리를 줘야 돼. 그게 사회가 할 일이라고.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인간을 권태, 죄의식, 피해망상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 대신 열정, 사랑, 노력과 체념 그리고 일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엄청 유명한 아저씨거든요.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타당성을 높여줍니다. 권퇴, 죄의식, 피해망상은 불행의 원인. 열정, 사랑, 노력, 체험, 이 일은 행복의 근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사랑만큼 이 일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고된 노동은 힘들지만 적당한 일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의 필수라는 게 많은 현명한 사람들의 가르침이다. 왼쪽 잠깐 보러 갈게요. 미숙련 노동자의 삶에 대한 전망. 글쓴이는 요거야. 체크.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야. 제일 먼저 일자리를 빼앗길 사람들입니다. 일자리 빼앗겼는데 다른 데 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많아지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오케이. 뭐가 문제인데? 야, 가서 일하라고. 일 안 해? 못하는데요? 못하긴, 네가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이야, 사회적 차원에선.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솔직히 내 일자리가 중요하지. 글 쓴 사람, 무조건 놀게 해주면 안 된다. 여기 빨간색 밑줄이었죠?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일자리 줘야 돼. 소득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아지면 불행해져. 뻘짓한다고. 먹고 살만하니까. 일 안 해도. 일할 시간에 딴짓한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지. 마저 읽을게요.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에도 공동체의 안녕과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오케이. 적절한 일자리, 노동이라고 씁시다. 노동을 해야 공동체의 안녕과 구성원의 행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해야 돼. 물론 여기에서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명약관화하다. 괄호. 불을 보는 것 약처럼 명 확실하다. 명약관화. 불 보는 것처럼 명확하다. 한자의 요 약은 뭐뭐처럼 만약 가정법에도 쓰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고 돈 없어? 좋아. 기초생활 수급 줄게. 아파? 국가 돈으로 치료해 줄게. 라고 하고 유산이나 기본소득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글쓴이는 일자리가 없다면 진전한 행복을 누리기 없다. 일을 해야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 빼앗지 말아요. 직업의 세계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을 어떻게 우리는 맞이해야 할까? 어머, 직업의 세계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 구체적으로 쓰세요 라고 하면은 누구?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모든 일이 자동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평생 직장은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빨간색으로 밑줄. 이거 설명문임에도 불구하고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바로 글쓴이가 주장하는 건 이거야. 이거 이 정도면 너무 두리뭉실한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글쓴이? 달라진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직업활동을 하려면 다음 상황을 통해서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 개인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 사회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절대적인 일자리 수를 유지를 하고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뭐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적극적으로, 일단 또 이렇게 체크할게요. 성공적으로 직업 생활을 하려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용은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해 주세요. 어떻게 노력할 겁니까? 일단 체크하죠.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과제를 발견해. 이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라고 빨리 내가 먼저 찾아내야 돼. 거기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다음 뒷페이지로 미리 잠깐 넘어갈게요. 둘째, 자신의 직업을 유지 개선 탐색하기 위해서 자꾸 학습하고 재교육해야 돼. 배워! 한 군데 더 체크할게요.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덕성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솔직히 저는 크게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달라진 현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직업생활하려면 여러분들 개개인들은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 자동화의 구조와 질서를 탐구하고 주도적으로 받아들여서 로봇 환경에 일단 적응하세요. 미세 수술에 수술용 로봇을 활용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역에 최신 기술을 접목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저 기계와 저 프로그램을 내가 하는데 써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래요. 이제껏 사람이 해오던 직무를 더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내게 로봇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업을 발견하고 존재하지 않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등 더 중요한 데 집중하세요. 최대한 단순한 건 제줘요. 로봇한테. 최대한 단순한 건 제줘요. 시리야? 빅스비? 삼성 없나 보죠? 첫 번째, 요거는 굳이 찾지도 않을게요. 밑줄 우리 색깔 맞춰서 잘 긋고 있으니까. 뒷페이지 넘어가죠. 둘째, 직업을 유지, 개선, 탐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재교육 받으세요. 평생 직장, 종신직, 죽을 때까지 그 일 합니다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유연성, 평생 학습자로서의 태도입니다. 난 죽을 때까지 이 일만 할 거예요. 그런 생각 버려. 아무리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최신 기술을 익히고 로봇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변화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기술 변화 잘 따라가고 있어 라고 해놨는데 기술 변화가 차근차근 성장하다 갑자기 이렇게 훅 뛰면 어떡할 거야? 따라가? 못 따라가. 어느 순간 인간이 못 따라가는 순간이 와. 이제껏 내가 알지 못했고 전혀 새로운 환경이 언제든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고 그게 유연성. 유연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평생 일은 해야 되는데 이 분야는 안 될 것 같아. 어떤 분야로 넘어갈까? 직업 잃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 늦어. 그러니까 평소에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라. 이런 거예요. 선생님 그냥 기계 다 뽀개버리면 안 될까요? 난 나쁘지. 그건 나쁜 생각이지. 나쁜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불가능한 일이고.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을 때 영국의 노동자들이 공장이 생기고 났었을 때 공장 그 직조 공장 있죠. 옷감 만드는 공장 막 불 지르고 그랬었어요. 인간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을 맞닥뜨려 왔지만 언제나 유연성을 잃지 않고 창의적 방법을 찾아서 헤쳐나왔다. 유연성은 불안 요소가 가득한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도 요구됩니다. 유연성. 마지막,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덕성을 지닌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무리 로봇이라고 해도 결국 마지막 결정과 관리는 사람이 합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좋은 동료, 인격을 갖춘 사람이 더욱 귀하고 중요해질 겁니다. 일자리 감소에 대한 해결 대책 2, 3이라고 했는데 됐어? 글쓴이가 제시한 대안의 특성, 적극적으로 기술을 수용하고 유연성과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되게 기분 나쁜 건 그런 거예요. 나 그러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재교육해주고 학습시켜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냐 이거야. 이것도 있는 놈들이나 배운 놈들이나 아는 놈들이나 하는 거지. 진짜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됐고 오늘 하루 쉬고 교육 받으러 가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돼. 오늘 하루 일당 챙겨드릴게.
세상의 일이 오늘 일을 안 하면 내일 모레 글피 계속 일이 없게 되는 사람 일이 수두룩 빽빽해. 이렇게. 당장에 여러분 편의점 알바하는데 저 오늘 하루 쉴게요. 일당에서 까세요. 라고 하면은 편의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당장 알았어. 내일부터 그냥 계속 좀 나오지 마. 이렇게 나오지. 그런 사람들한테 아씨 별로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 이거지. 내가 너무 삐딱한 걸 수도 있고 구직자 입장에서 해결 방안 찾아주시고 개인적 차원의 문제 해결인데 그냥 너무 개인적 차원으로 떠넘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그렇게 없어진 일자리만큼 사회에서 일자리 만들어준다라고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됐구요. 오케이. 총 10문제 있죠. 문제 확인하러 갑시다. 제1의 기계 시대는 산업혁명을 이끌어낸 시대입니다. 무엇을 이용해? 동력을 이용해서 기계가 저임금 육체 노동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2번 제2의 기계 시대와 관련된 설명. 로봇과 인간이 경쟁하죠. 디지털 컴퓨터가 주도하고요.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 나타났고요. 인공지능이랑 동력기계가 아니요. 인공지능이랑 인간이 4번 틀리죠. 인간의 지적, 정신적 작업에 로봇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지. 다음 100페이지 내려와서 3번 인간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거. 지식 기반 업무. 그렇지. 복잡한 계산 업무? 이거는 옛날부터 했죠. 저기 언제야. 달나라 가는 로켓 쏘아 올릴 때부터 이런 계산은 로봇이 컴퓨터가 다 했어요. 원래는 옛날에 뭐지? 그런 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불렀었어. 되게 안타깝게 흑인 여성들이 그런 컴퓨터 막 미적분 해가지고 그거 계산하고 로켓 궤도 계산하고 그랬었었지. 4번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 직종이 로봇과의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저 이제 그러면 의대 약대 안 가야겠네요. 아직은 아니야. 갈 수 있으면 가. 해당 설명에 해당되는 단어. 사람 대신 기사 작성하는 로봇 이름이 뭐였어요? 퀘이크봇. 다음 페이지 6번 어디 있을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거 심각해. 사람들 일자리 다 뺏겨. 이거 문제 엄청 커질 텐데 어떡하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3번 부정적 102페이지 이쪽인가? 뭐야? 아니, 다음이요? 7번 문제. 관용업구. 이러한 흐름에 발빠르게 발악하고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업계에서 승자로 남을 거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써도 되고, 이 글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명, 약, 관, 화. 불 보듯 뻔합니다. 글쓴이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 평생 직업 없어. 로봇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일해. 일자리 감소는 사회적 차원에서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야.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지. 사회적 차원에서도 문제는 문제야. 로봇 시대의 도래로 직업 세계는 거대 변화를 맞이할 겁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달라진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직업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뭐예요? 9번에 틀린 거 2번. 평생 직장 같은 거 버려. 개념이 없어. 종신 직장 그런 거 없어. 이거죠. 10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이 닥쳐올 때 이에 대비하여 새로운 길,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능력, 무엇을 발휘하세요? 유연성을 발휘하세요. 10번의 답은 유연성. 되셨을까? 오케이. 됐고, 잠시 기다리세요.